안녕하십니까. 개미 문맹입니다. 2022년 올 한 해 마지막 영상을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앞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다시피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안 좋은 거시적 경제 흐름이 예측되기 때문에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조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거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보니까 이제 최근에 어떤 분들이 댓글을 하나 다셨는데, 그분의 댓글을 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그 무지한 댓글로 인해 가지고 다른 구독자분들과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 댓글을 보고 이제 오해를 하실까봐 이제 좀 해명 아닌 해명을 조금 하고 제가 다음 영상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2만원대 중후반부터 너 사라고 했네. 그럼 거기서 이제 뭐 반토막에 또 매수하고, 그 그 반토막에 또 반토막에 또 매수하라 하고, 또 반에 반토막에 또 매수해라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무슨 분석이냐, 아무나 하겠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분의 말씀이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팩트를 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 말은 했다 그러고 안 한 말은 안 했다 그러고 제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가을 랠리도 제가 예측을 했지만 가을 랠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을 랠리가 제가 틀렸다. 가을 랠리가 있을 것 같다고 제가 예측했던 그 부분이 틀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머로 돌아오면 영상을 옛날에 과거에 제가 찍었다가 잠시 중단을 했다가 제가 올해 다시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제가 작년 4월 2일날 제가 매수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여기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4월 2일이에요. 이 선을 여러분들이 28,000원 보시면 됩니다. 제가 28,000원대 추천드린 거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영상을 마지막으로 찍었냐면 이때입니다. 이때. 여기 장대 양봉 보이시죠? 이날 제가 이게 9월 2일이에요. 이날 제가 마지막 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고점 때 제가 마지막 영상을 올리고 쭉 제가 영상을 안 찍다가 언제 올해 5월 2일이 어디냐?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 제가 지금 치는 여기가 5월 2일입니다. 이때 제가 영상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제가 아무런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가 추천을 드렸고 이때 제가 마지막 영상을 올렸어요. 여기가 얼마냐? 이 선이 얼마냐? 여기 4만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때 사라 해서 주구장창 여기서 사라, 여기도 사라, 여기도 사라, 여기도 사라, 여기도 사라 했던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의 어떤 상황과 올해 상황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근데 내가 계속 네가 계속 방송을 했었으면 사라고 그래도 하지 않았겠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얘기죠. 그건 가정이잖아요. 저는 계속 사라고 했을지도 아니면 그냥 팔고 조금 기다리세요라고 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시점에는 제가 일단 영상을 찍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어떤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계속 사라고 했다 하는 그분의 말씀은 잘못됐다. 예. 근데 2만원 중후반대 28,000원에 제가 매수를 하라고 추천한 거는 사실이다. 예, 그건 사실이다. 그리고 제가 여기 5월 2일, 이 5월 2일이 대충 눈대중으로 봤을 때 한 16,000원 이쯤 될 것 같아요. 예. 이때 사라고 해서 이때부터 제가 근데 이때까지 계속 매수를 해라고
뭐 분할 매수 장기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때도 28,000원 이때도 제가 장기 투자 장기적인 관점으로 분할 매수를 해라 보수적으로 해라 제가 이 얘기 같이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제가 이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가 여러분도 지금 지저분한데 좀 치우면 이때 이렇게 했다가 아주 뚝 떨어졌잖아요. 이때가 뭐겠습니까? 하세틴 바이오시밀러 부정적 의견 나왔다. 그때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의견을 나오기 전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100% 못 받고 갈 수가 없다. 안 될 확률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건 알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등등 기타 등등 다른 사람들 다른 유튜버들 주구장창 기우제를 지내든 어쨌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런 부정적 의견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 드렸어요. 이런 의견을 드렸다. 제가 분명히 이때가 그 자진철회였나? 모르겠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시 그거 한다 해가지고 했는지 자진철회가 이때였나? 자진철회가 이때였는 모양입니다. 차트를 보니까 여기 자진철회고 여기 처음에 부정적 의견이 나왔을 때 그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제가 또 낙서를 해가지고 여기서 뚝 떨어졌을 때도 자진철회를 했을 때도 그러니까 재검사하겠다 재신청을 하겠다 했을 때도 이게 여러가지 제가 이유로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제가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도 그 재신청한 그 결과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재신청한 것을 철회를 했죠. 철회를 한 거나 그게 안 좋은 결과를 받은 거나 매 한 가지죠. 예. 어쨌든 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을 인지한 상황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거를 반토막이 될 거를 반토막 됐을 때 아니면 반의 반토막이 됐을 때 매수를 추천하든지 이 종목이 될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부분 말씀은.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과거의 영상에서도 DB 하이텍 옛날에 동부 하이텍입니다.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DB 하이텍 이거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차트가 끝까지 당겼는데 일단 원래 차트가 더 있는데 이때가 이 바닥 완전히 이 밑바닥처럼 보이니 여기가 14년도 11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상 나와 있는 최저가가 4,220원이에요. 근데 제가 산 시점은 더 전입니다. 13년도예요. 14년도인지 13년도인지 제가 보면 알겠는데 왜냐면 저는 8,000원대에 들어가서 3,000원대까지 떨어질 동안에 물타기를 하고 다시 4,000원대까지 올라왔을 때도 계속 물타기를 했어요. 자, 무슨 말인고 하니 8,000원대에서 3,000원대가 될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분할 매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거의 60% 70% 떨어졌잖아요. 예? 60, 70%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8,000원대에서 3,0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긴 차트를 이 긴 시간을 볼 때 이게 얼마야? 85,400원이에요. 얘네들은 액면 분할이 나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유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금액이 그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85,000원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제가 85,000원 최고점에 팔았다는 건 아니지만 이 7만원대 팔았어요. 제가 7만원대 정리하고 이제 왼쪽 어깨에 정리하고 오른쪽 어깨에 떨어져서 지금 완전히 38,000원까지 떨어졌죠. 지금 38,000원 떨어졌다 해도 지금 이때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오른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차트를 이렇게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 결과론적인 얘기죠. 다시 우리가 그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8,000원대가 있었고 3,000원대가 있었다는 말은 차트가 이랬다는 얘기죠. 이것도 이 뒤에 차트도 땡겨서 확대를 해서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돼 있을 거란 얘기예요. 예? 여기가 8,000원대고 여기가 3,000원대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건 필요 없고 이런 거는 그 시절에는 없었으니까. 제가 3,000원대까지 떨어질 걸 알았으면 제가 8,000원대 들어갔겠습니까? 바보예요? 아니잖아요. 8,000원대
제가 이 종목을 받고 분석을 했고 괜찮은 가격이다 들어갔지만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얘가 언제 지금 제가 좋게 보는 그 부분이 6개월 뒤에 될지 1년 뒤에 될지 2년 뒤에 될지 확신이 없잖아요. 100% 알고 못 받고 갈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8천에 들어가서도 계속 장기 분할 매수를 쭉 했던 겁니다. 이게 3천원까지 떨어졌다고요. 그리고 이게 4천원 올라와서도 제가 매수를 했어요. 이 4천원대까지가 마지막으로 제가 매수를 한 겁니다. 그때 평단이 4천원대에다가 4천원대 여기다가 제가 맞췄습니다. 이때 이후로는 한 번도 제가 매수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오를 동안에 한 번도 팔지도 않고 매수도 안 했어요.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오를 줄 알면은, 이런 데서도 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것도 결과론적인 얘기, 지금 얘기할 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매수를 했고, 내가 그 당시에 있는 자금 가지고는 충분히 했다. 왜냐면 제가 이 종목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종목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돈이 무제한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4천원대에, 그 당시에는 돈이 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4천원대 평단을 맞추고, 총 투자 금액은 4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4천원, 8만원 이라면 20배 올랐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제가 14년도에 사가지고 이 작년 말, 그러니까 약 거의 한 이제 7년, 14년도 말 정도, 중순 말경에 사가지고 작년 말 정도에 내가 팔았다. 7년이 지나서 7년 좀 넘게 지났다. 20배 수익.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거에 7년을 투자하고 20배 벌었다. 물론 20배를 번다는 보장이 있으면 누구든지 7년이 아니라 10년도 투자할 수 있고, 맞죠? 15년도 투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도 이게 이 8만 5천원까지 오를 거라고 저도 이때 당시에 상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못하죠, 당연히. 예? 근데 뭘 보냐. 제가 이때 4천원대 맞췄다 칩시다. 한번 주가가 올라. 하면 왜 오르는지. 이때 뭐 SK 하이닉스가 인수하니 많이 하다가 없던 일이 돼버리고. 근데 이게 14년, 이때까지 제가 8천원대 매수하고 3천원 떨어진 이 시절이 무슨 시절이었냐. 14년 연속 적자였어요. 14년 연속 적자 그런 시절이었어요. 완전 바닥을 기었죠. 암울했죠. 하지만 제가 미래를 보고 이런 시대가 올 거다. 휴대폰으로 막 뭐 어떻게 하고 뭐 자동차도 막 조종하고 막 이런 이제 사물 인터넷 시절이 올 거다. 그때 엄청난 수요가 있을 것이다.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시절에 제가 이게 8만원 갈 거다.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상상을 했겠냐는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오르면은 이때 이제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어요. 흑자 전환. 14년 연속 적자를 하다가 흑자 전환을 딱 그걸 했습니다. 이렇게 막 올랐어요. 오르다가 또 떨어져. 또 왜 떨어지나? 별 이유 없어. 그냥 거시적 경제 환경에 의해서 이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시적 경제 환경에 의해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또 안 뜨니까 또 올라. 그냥 계속해서 내가 사고 그냥 가만 내비두는 게 아니라 사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회사가 경영은 어떻게 하고 있고 실적은 어떻게 하고 있고 사업 확장은 어떻게 하고 있고 시설 설비 투자는 지금 굉장히 오래된 설비인데 이거를 뭐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 주문량에 맞춰가지고 왜냐면 제조업이라는 거는 아무리 주문을 많이 받아도 제조 시설이 우리가 1년간 만약에 뭐 100개를 만약에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리 지어 짜내도 뭐 100여 개, 120개 더 이상 생산할 수가 없어요. 200개, 300개를 생산할 수가 없다고요. 제조업이라는 게 아무리 주문량이 많이 들어와도. 그럼 얘네들의 그 매출의 한계라는 게 있겠죠. 시설을 더 투자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뭐 이거를 계속 사고 뭐 계속 매수를 하지 않았냐, 왜 하지 않았냐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이렇게 오를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잘 될 거라는 그런 건 있었지만 그게 정확하게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긴 시간 동안 들고 있을 수 있었느냐? 계속해서 이 회사를 보는 거예요. 실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매출, 영업이익, 예? 그리고 이 업계의 어떤 전망, 향후 뭐 내년, 내후년, 3년 안의 어떤 전망,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 근데 이 사이에 얘네들이 무슨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도 없었고, 무슨 횡령도 없었고, 뭐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 게 없는 가운데 경영은 또 잘 돼. 주문량은 또 넘치고, 무슨, 뭐, 미친 듯이 또 공장을 돌리고 있다. 주야 교대로 해서 막 주문량이 밀려들고 있다. 이러면서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또 주가는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때 이게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터졌을 때 이때부터 이제 막 미친 거예요. 막 주가가. 근데 이제 이때도 팔 마음이 많았지만 안 팔았어요. 왜? 제로 금리, 유동성 이런 건 문제 때문에 충분히 이런 파고를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근데 많이 이 고점까지 갔다가 7만 5천 원까지 갔다가 다시 이게 5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다시 여기서 슈팅을 줬잖아요. 그때 저는 이게 7만 원대 이제 다시 이 7만 5천 원이라는 이 정고점을 뚫을 때 이때 제가 팔았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어.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는 이제 코로나도 약간 끝나가는 엔데믹은 아니지만 끝나가는 분위기. 22년도, 21년도 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 이랬을 때는 엄청 무서웠잖아요. 근데 이 시절은 또 달랐다고요. 제 말은 내가 8,000원에 사서 3,000원 떨어질 때까지 왜 3,000원대까지 안 기다렸다가 3,000원대 진입하지? 그분 얘기는 그런 거예요. 프레스티지자 바이오 파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로 다시 돌아오면 제가 28,000원에 여기 투자를 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7,500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예? 7,500원에까지 기다렸다가 사라는 게 그게 실력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7,500원이 3,000원, 4,000원 될 수 있어요. 또 반토막이 날 수 있다고요. 3,000, 4,000원이 또 2,000원 될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제가 동부하이텍이 3,000원대까지 떨어질지 몰랐던 것처럼 그냥 제가 볼 때 이때 28,000원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가격대였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수익을 50%에 가까운 수익을 줬었고 그 뒤로는 제가 큰 관심을 안 뒀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뭐라 말한 것도 없고 뭐라 내가 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나는 계속 방송을 했었어도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와서는. 다시 들어온 거는 16,000원대 들어왔다 이거예요. 이때도 들어왔을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장기적인 투자, 보수적인 접근, 그리고 분할 매수, 시간에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얘네들 그 심사 신청한 거에 대해서 너무 100% 못 받고 가면 안 된다. 우리 안 될 거를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분할 매수라는 걸 해야 된다. 만약에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됐을 경우에도 우리가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평단을 낮추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장기 투자니까 우리는 장기 투자니까. 그리고 재심사 신청하고 재심사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왜? 같은 자료를 가지고 심사관만 바뀐다 해가지고 그냥 심사관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EMA다 이거죠. EMA의 심사관이라는 측면에서는 앞에 심사관들은 부정적 의견을 냈는데 뒤에 심사관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내요. 같은 자료를 두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역설이 아이러니함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으면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 팔아요? 저는 더 길게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까 이게 뭐 얼마까지 이게 뭐 10만원 갈지 뭐 30만원 갈지 50만원 갈지 알 수 없어요. 저는 이거를 지금 예측한다는 거는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많이 떨어졌고 가면은 또 매수 기회인 거예요. 근데 저는 몰빵을 안 하는 거예요. 몰빵은 총 투자 금액이 1억이다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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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나눠 사는 거랑 200만원씩 50번에 걸쳐서 사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동부 하이텍을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자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동부 하이텍에 제가 투자했던 방식대로 지금 저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주주분들, 시청자분들이 여러분들과 저하고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총 투자 금액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분할을 해서 어떠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자리에서 내가 분할 매수를 이어가느냐. 그래서 어떻게 평단 작업, 아까 전에 그 DB 하이텍에서 제가 8,000원대, 처음에 8,000원대 들어가서 3,0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그때까지 분할 매수해서 4,000원대 올라와서도 분할 매수를 계속 이어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평단을 4,000원대에 맞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제가 뭐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았던 간에 이것을 평단 작업을 분할 매수를 통해서 작업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의 지금은 여러분들은 뭐 못해도 지금 마이너스 60%, 50%, 60% 뭐 많이 나시는 분은 7, 80%까지 마이너스니까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계속적으로 물타기를 했고 앞으로도 물타기를 할 거고 그 외에 1억이라는 제가 자금이 만약에 있다 하면 제 총 투자 이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에 투자하려는 금액이 1억이라 하면은 아직도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이 여유 자금이 계속 있고 그걸 가지고 계속 촘촘하게 보수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가기 때문에 평단 작업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그러니까 절대적인 손실 금액 자체는 커졌을지언정 그 손실률, 퍼센테이지는 제가 여러분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떨어진데도 팔지 않고 제가 끝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뭐 경영진이 팔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경영진이 뭐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다든지 부도덕적인 행위를 했다든지 뭐 탈세를 했다든지 뭐 횡령을 했다든지 뭐 임상 성공 안 해놓고 그러니까 임상의 결과에 대해서 조작을 했다든지 뭐 이런 아직 아니면 뭐 경영진이 뭐 대주주가 무슨 이런 사모펀드 말고 제가 최근에 분석해드렸던 사모펀드 얘들 말고 이 경영진이 지분을 팔았다든지 뭐 경영권을 넘겼다든지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냥 바이오 업체들은 그냥 임상 실패를 거듭하는 게 그냥 다반사예요. 원래 일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회사가 아직은 무슨 어떤 나의 신뢰를 저버리만 짓을 안 했기 때문에 믿고 가는 거예요, 아직은. 근데 만약에 얘들이 그런 행위를 했다. 제가 옛날에 카카오 말씀드렸죠. 제가 카카오도 투자했다고 말씀드렸죠. 얘들 옛날에 액면 분할하기 전에 금액 기준으로 제가 7만원대 들어가가지고 이게 50만원대인가 뭐 고점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거의 얘네도 똑같이 비슷한 아까 동부 하이텍이랑 비슷한 시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도 거의 왼쪽 어깨 그 이상에서 제가 팔았다고요. 근데 제가 팔고 나서 제가 카카오 분석을 할 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카카오 미래가 없다 이거죠. 예? 얘들이 미래를 뭔가 이끌어갈 만한 그런 혁신적인 뭔가가 없기 때문에 난 팔았다 이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시적 경제 환경도 있었겠지만 그런 비전이 있었다면 또 다른 얘기죠. 뭔가 계속 들고 갔을 수도 있겠죠. 지금의 폭락을 다 온몸으로 맞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비전이 없어 보인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카카오 경영진들 지금들 지분 팔아서 차익 남기고 이런 또라이 짓거리 했잖아요. 이런 회사는 비전이 없어요. 경영진이 그렇게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개인적인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히는 이런 또라이 짓거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는 아직까지는 뭐 유증을 갑자기 한다. 대규모 유증을 한다든지. 근데 유증도 유증 나름이에요. 유증한다는 것 자체가 부도덕한 행위는 아니에요. 근데 얘들이 어떻게 경영을 해왔고 무슨 일로 유증을 하며 이런 것들이 과연 신뢰를 저버리만 한 일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것인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짓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그렇게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다 칩시다.
그럼 빠져나와야 되지. 내가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기업에는 난 투자하지 않으니까. 그럼 그때 빠져나올 때도 이 분할 매수 해가지고 평단 낮춘 이 작업들이 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막 슈팅을 한 번씩 주잖아요. 뭐 짤듯, 뭐 피레침이든 뭐든 간에. 그럼 내가 뭐 마이너스 뭐 몇십 프로인데 이렇게 평단 작업을 해놔가지고 손실률을 줄여놓으면은 손실 금액 자체는 더 커졌을지언정 손실률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슈팅 한 번 줄 때 그냥 딱 털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때가 뭐 마이너스 20%, 원래는 뭐 마이너스 뭐 30 몇 프로였는데 슈팅 한 번 딱 줄 때 한 마이너스 막 21, 2% 손실 딱 확정 찍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마이너스 20% 손해를 보는 거죠, 한마디로. 왜? 내가 기업을 잘못 보고 잘못 선택했고, 내가 잘못한 선택에 대한 대가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마이너스 막 70%, 마이너스 80% 이런 거는 빠져나오려도 못 빠져나와요. 여기서 상한가를 쳐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손실이 안 줄어들어요. 예? 남아있는 20%, 30% 여기서 상한가를 쳐봐야 6%, 9%더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20%에 30% 상한가 치면은 26%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장기 투자, 분할 매수, 보수적 관점에서 계속 시간에 투자해라, 평단 작업을 해라 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회사를 저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빠져나오기가 조금은 더 용이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제가 가을랠리 예측이 된다 했는데 가을랠리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가을랠리 없나 봅니다. 제가 이번에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 말은 했다 그러고 안 한 말은 안 했다 그러고 제가 틀린 건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시청자분들하고 구독자분들한테 진정성 있게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신이 아니잖아요. 제가 모든 걸 다 맞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잖아요. 내가 무슨 그 신이고 내가 딱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올라라 하면서 제가 기우제 지냅니까? 저는 오히려 뭐라고 해요, 여러분한테. 그냥 더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장기 분할 매수 할 생각을 해라. 제가 그런 말까지 했다고요, 그냥. 그리고 내년 또 초반까지도 거시적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 분위기 안 좋다. 대비해라. 근데 그런 게 대비해라.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더 떨어질 거니까 팔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주식하는 그 투자 방식을 돌이켜 보시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그냥 맹목적으로 유튜버들 혹은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염불이니 뭐니 뭐 누구니 택도 아닌 것들 말 듣고 그냥 맹목적으로 덥석덥석 하지 않았나. 자기 나름대로 분할 매수는 하긴 했지만 단기간에 그냥 한 3번, 5번에 걸쳐가지고 덥석 이렇게 매수하지 않았나. 그래서 내 평단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지금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돌이켜보라는 얘기예요. 내 투자 방식이 맞았나 안 맞았나. 내가 너무 맹신하고 그 맹신한 덕분에 내가 조급함이 생기고 오를 것 같다 해서 몰빵하지 않았나. 왜 주식 투자가 어렵고 쉽지 않은지에 대한 얘기는 남의 돈 먹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지금 이런 거지, 주가가 만약에 급등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그래도 상승 추세다. 예?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라고요. 그냥 분할 매수 하는 겁니다. 분할 매수, 띄엄띄엄 분할 매수 하는 거예요. 올라도. 근데 그분 말대로라면 내가 오를 거 뻔히 알았기 때문에 이때 여기서 왜 몰빵 안 하고 왜 분할 매수해서 평단을 높이냐 이거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나고 나서 왜 이걸 몰랐냐 알았냐. 바보 같은 진짜 우문이에요. 우문.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진짜. 반토막 날 줄 알고 반에 반토막이 날 줄 알고 반에 반토막이 날 줄 알았으면 제가 신이지. 여러분들하고 왜 제가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왜 하겠습니까? 리스크 관리예요.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가 뭐다? 결국에는 장기 투자하고 분할 매수하고 절대 빚이나 대출 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뭐 몇 달 안에 뭐 1년 안에 뭐 어딘가 꼭 써야 되는 돈이다. 이런 돈도 하면 안 돼. 이런 돈 가지고도 하면 안 돼.
시간 제한이 생기잖아요. 개미한테 제가 제일 가장 강력한 게 뭐랬어요? 시간이랬어요, 시간. 이거는, 무슨 외국인이고, 작전 세력이고, 누가 와도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이길 수가 없다고요. 완전 고인물인데, 쟤는. 저는 그래서 작전 세력들도 이런 고인물들은 얘들은 어쩔 수 없다. 데리고 가야 된다. 얘들이 팔고 나갈 때까지는 우리가 못 버틴다. 어? 자기들도 왜냐면 계획이 있고 자금을 땡겨오는 데 대한 비용이 있잖아요. 예? 무작정 그냥 기다릴 수가 없다고요. 또 타이밍 싸움이고 재료를 까야 될 땐 또 까야 되고, 예? 재료를 하나 까야 될 때 그 타이밍에 맞게 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그런 작업들을 미리 다 해놔야 된다고. 근데 아무리 악재 뉴스 막 내보내고 카페나 이런 게시판에서 막 악질적인 선동질을 해도 이 고인물들은요, 이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더 사버려요. 그러니까 주가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은 더 사버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얘들은 감성주주다. 작전 세력들도 알아요. 그냥 얘들은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런 소수의 고인물들은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얘들이 나중에 물량을 출하하더라도 이 정도는 받아낼 자신이 있다 이거죠, 자기들도. 얘들 데리고 가는 겁니다. 시간에 투자하는 개미한테 이길 그 어떤 세력도 기관도 없어요. 제가 분명히 이런 그 주식에 안 좋은 어떤 시절이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 지금 프레시지 바이오파마는 임상의 실패라는 그 어떤 느낌. 약이 실패한 게 아닌데 약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결론적으로 어쨌든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곧 실패라는 이런 결과로 도출이 되면서 주가가 한번 퍽 떨어지고 이렇게 행보하다가 또 한번 퍽 떨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임상을 실패할 거다 성공할 거다라는 걸 누가 알아요, 이 세상에. 경영진 본인들도 몰라요. 본인들도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걸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라이인 거지. 미친놈이고. 그런 영상들을 보고 내가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과거에 그렇게 몰빵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 이 저가에 이 좋은 가격에도 매수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예? 있다 하더라도 자기 전체 금액에 영향을 못 미칠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기 평단을 팍팍팍팍 낮추고 손실률을 마이너스 60% 70% 있는 거를 마이너스 30% 안짝으로 맞추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DB하이텍이랑 이게 DB하이텍도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고 셀트리온은 다행히 셀트리온이 이랬어요. 주가가 이렇게 하다가 하도 공매도 세력들에 시달리다가 진짜 주가 이렇게 쳐박았습니다. 공매도 때문에. 이때가 3만원대 이때 내가 들어갔어요. 근데 금세 올라왔습니다. 다시 이 4만원대까지 금세 올라왔어요. 이 시절에 서정진 회장 공매도 세력 때문에 죽겠다, 지분 다 해외에다 다 팔고 나면 그냥, 회사 넘길란다, 이러던 시절이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올라와서도 계속 행보했어요. 예? 램시마 성공했는데도, 램시마가 세계 최초로 바이오 시밀러 성공했는데도, 진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계속 지지부진한 거예요, 주가가. 성공했는데도, FDA 승인 받았는데도, 제가 그날 새벽에 만세 부르고 진짜 난리를 쳤어요. 근데도 그 다음 거래일 딱 장이 열렸는데 뭔 일 있나? 이런 딱 그런 분위기라. 근데도 제가 셀트리온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끝까지 들고 있었다. 끝까지.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장기 투자하고 분할해서 계속 했을 거 아닙니까? 4만원대도 하고 3만원대도 했지만 3만원대 처음 들어왔지만 4만원대 들어오고 근데 그분 아까 그 댓글 다신 그분 말대로 야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은 야 3만원대 몰빵했어야지. 바보 같은 소리야, 바보 같은 소리.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안 되고 만약에 그냥 램시마도 안 되고 실패했다, 램시마 실패하고 이래 됐다, 그럼 그분 선택이 맞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오를지 내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볼 때 이 회사가 잘 될 것 같아. 여러가지 정황상 잘 될 것 같아. 아직 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를 봐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현재 주가가 고평가냐, 적정 주가냐, 저평가냐, 이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 이 정도 금액이면 그래도 적정 주가 혹은 저평가 뭐 이런 구간인 것 같아. 하지만 몰빵하지 않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주식은 현재 이 회사 꼬라지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이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잘 될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 팔고 테슬라는 완전 개고평가다. 팔아라 제가 한 이유가 그거예요. 물론 리비안도 지금 그런 영향을 받고 있어요. 같은 전기차 섹터이기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리비안은 테슬라보다 적게 떨어지고 오를 때는 많이 올라요. 같이 오르고 내리고 해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테슬라 팔고 리비안을 사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잘 될 기업이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근데 제가 리비안 살 때도 몰빵해라 했습니까? 저는 그 어떤 종목도 몰빵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설사 내가 사라고 했던 시점에서 오른 주식조차도 몰빵은 안 돼요. 절대 몰빵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그렇게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 100%가 아니잖아. 미래는 알 수 없잖아, 결론적으로. 나의 예측이고 나의 분석에 따른 게 예측일 뿐이지 그게 100%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내가 이 종목이 오를 거기 때문에 몰빵해라. 여러분들 테슬라 주식이 400달러에서 지금 100달러까지 떨어졌는데 100달러까지 떨어질 줄 400달러 시절에 누군가가 야 100달러까지 떨어진다 테슬라 이러면 다들 미친놈 아야 저 또라이네 이러면 야 100달러까지 떨어지면 내 전재산 다 팔았어라도 내가 다 사겠다 이러면 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400달러인 시점에서는 누가 400달러 시절에 100달러 갈 거라고 예측을 했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반대로 테슬라가 무슨 50달러 액면 분할 이후 금액 기준으로 50달러일 때 이게 400달러까지 갈지 얘가 20달러일 때 400달러 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400달러까지 갈지를 잘 될 줄은 알았지만 400달러까지 갈 줄은 아무도 몰랐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동부 하이텍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8천에 들어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8만원대까지 올라갈 때까지 3천원 찍고 저점 3천원대까지 찍고 8만원대까지 올라갈 때까지 이 3천원 하던 시절에 8만원까지 올라갈지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제가 8만원까지 올라갈 줄 알고 제가 3천원까지 내가 물타기 하던 시절에 난 8만원이 와야 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거의 8만원 가까이 돼서 팔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계속해서 그 회사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주주니까 계속 이 회사 여러 가지 경영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제가 이 주식을 끌고 갈 건지 들고 갈 건지 아닐지를 내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얘가 지금 여기서 7,500원인 저는 제 판단으로는 이 7,500원이 저는 여기서도 보세요. 이 만원대일 때 15,000원일 때, 뭐 여기 2만원일 때 제가 이런 말 안 했어요. 여기가 바닥입니다. 여기가 바닥 아니면 바닥 근처라는 얘기 안 했어요, 저는. 근데 이게 딱 제가 이 7,500원 이 선을 제가 끄면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제 분석으로는 여기가 바닥이거나 7,500원이 바닥이거나 바닥과 가까운 곳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분할 매수를 조금은 이전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자, 이때도, 물론 이 기간 동안에는 제가 영상을 안 올렸지만, 어쨌든, 어떤 그 저점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디서도 저는, 설사 제가 이 영상을 다시 올리고 난 뒤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저점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바닥이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제 판단으로는 7,500원, 여기가 바닥이, 혹은 바닥 근처일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렸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눈을 말하지만 주가는 할 수 없어요. 지금 7,500원인데 또 여기서 반토막이 날 수 있어요. 3,000원 갈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다라고 못 받고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이 바이오 섹터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바이오 섹터는 뭐 아니면 도라. 이거는 그냥 대박 아니면 쪽박이에요. 근데 우리 수많은 그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서 내가 왜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선택했는지는 제가 다른 과거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라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물론 안 찾아보시겠죠. 아마 밑에 그 댓글을 하군이라는 이분이 댓글을 다신 이분도 제 영상 똑바로 안 본 거예요. 제 영상이 부족하고 제 영상이 화려하지 않아서 깔끔하지가 않아서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신 거 저 이해합니다. 근데 다 안 봤으면 말을 안 털어야지. 적어도 내가 뭐라 얘기했는지 그런 역사들을 지가 다 1초도 안 빼고 다 보고 나서 저한테 뭐 이러니 저러니 당신이 이렇게 해서 뭐 내가 이래 됐다. 이때 당신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됐을 건데 뭐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 하는 댓글 다 내용만 봐도 이 사람은 제 영상을 똑바로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댓글 하나 때문에 다른 우리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 들이 영향을 받을까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뭐 여러 가지 반복적인 얘기도 있었고 뭐 있었지만 여러분들 저는요 그냥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제가 틀렸으면 틀렸다. 그때 저는 또 맞춘 거는 또 그렇게 딱 두드러지게 얘기 안 합니다. 맞춘 거에 대해서는 그냥 또 뭐 잘난 체 안 해요. 근데 틀린 부분,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히려 더 두드러지게 얘기합니다. 제가 틀린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왜냐면 저는 신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 말 한마디에 뭐 전재산 베팅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어떤 변수에 대한 그 리스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라.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상을 찍고 제가 계속하는 이 리비안 뭐 투자하는 거,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투자하는 거, 뭐 또 다른 종목들도 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예요? 장기 투자하고 분할 매수하고 빚내지 말고 시간에 투자하고 여유자금 가지고 하고 그리고 뭐 경영진들 뭐 부도덕한 행위, 범죄, 횡령, 뭐 분식회계, 예? 이런 뭐 뻘짓거리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도 보고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가 투자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예? 진짜 감으로 투자하고 예? 제가 투자하던 그 시절에는 유튜브도 없었어요. 예? 끼끗해봐야 증권 방송 이것도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증권 방송에서 현재 주가가 만 원인데 뭐 1차 목표가 뭐 900원 2차 목표가 뭐 11,800원 지금 주가가 만 원인데 손절가 9,500원 이제를 안다니까요. 책임지기 싫다 이 얘기예요. 내가 한 말 책임지기 싫다 이거예요. 500원 가지고 나한테 뭐라 할 사람 없겠지 이런 거야. 이게 무슨 분석이에요. 어쨌든 그때는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도 많이 그렇게 감으로 대충 감으로 투자하다가 저도 손실을 받고 대신에 저는 손실을 본 만큼 그만큼 공부를 하고 저한테는 그 당시에는 그 몇백만 원도 큰 돈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냥 막 공부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됐다고. 그렇게 시행착오로 이 수십 년간 지나오면서 그때 뭐 미국발 금융위기 터지고 예 미국발 금융위기 터졌을 때 또 유럽발 또 그리스 사태 남미 사태 예? 미중 무역 전쟁 코로나 저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제 나름대로 분석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조금 너무 이렇게 가면 안 되겠네. 이것도 조금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가 투자를 했고 예? 그 결과 좀 최근 예? 15년 전이 아니라 최근 뭐 5년 10년 전에 제가 투자해서 뭐 세트리온에서 대박나고 카카오에서 대박나고 동부 하이텍에서 대박나고 뭐 별거 아니지만 HLB라는 그것도 좀 그거는 완전 단기 초급등을 했어요. 당시에 7만 몇천 원 하던 게 갑자기 막 2, 3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제가 2, 3만 원 폭락한 거 보고 들어갔는데 20만 원까지 올랐어요. 단기간에. 와 이거 미쳤답니다. 그때 팔았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알죠?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제가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말씀할 때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패턴이 있으면, 이쪽이 왼쪽 어깨, 올라갈 때 이 고점의 이 이쪽이 왼쪽 어깨고, 떨어질 때 이쪽이 같은 금액이지만, 이게 왼쪽 어깨, 이건 오를 때 어깨고, 이건 내릴 때 어깨. 내릴 때 어깨를 오른쪽 어깨라 하고, 올라갈 때 어깨를 왼쪽 어깨라고 해요. 근데 HLB 제가 왼쪽 어깨에 못 팔았어요. 순간적으로. 못 팔고 타이밍 놓쳤죠. 그 다음 날인가? 하루 완전 고점 팍 찍고, 20만 딱 찍고, 그 다음 날인가? 떨어질 때 제가 이 오른쪽 어깨에서 간신히 팔았어요. 19만원 안팎에서 딱 팔았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어쨌든, 제가 먼 과거에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실수를 했었고, 근데 그 이후에는 많은 공부를 통해가지고, 아직도 미흡하지만, 그래도 이게 먹히더라. 이게 맞더라. 해서 저는 이 투자법을 고수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저도 공부하고 있고, 제 투자 방법에 대해서 또 변화를 줘야 되는 부분들은 또 변화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주식 투자를 제가 과거 15년을 했고, 앞으로도 수십 년을 해야 되는데, 이래 봤을 때 우리가 2년, 3년, 5년은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다 이거죠. 지금 당장은 긴 세월처럼 느껴지지만, 아까 제가 동부하이텍 차트를 보여줬다시피, 여러분들 20배 먹는다 하면, 아까 7년에 20배 먹었잖아요. 예? 제가 딱 20배 먹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20배 가까이 먹었지만, 20배 먹은 건 아니지만, 아까 그냥 저점 4,000원이고, 고점 85,000원인데, 8만원 잡았을 때 20배잖아요. 근데 이 기간이 7년이다 이거예요. 예? 근데 20배 먹을 걸 미리 안 나면 7년 세면 못 기다리겠냐 이거죠. 10년도 기다리고 15년도 기다리고 그죠? 20배인데 그리고 여기 저점을 정확하게 안 나면 여기다 몰빵을 치겠지. 고점을 정확하게 안 나면 여기다 몰빵을 매도하겠죠. 근데 제가 100% 못 받고 갈 수가 없다 이거. 제가 만약에 아까 동부하이텍, 셀트리온, 카카오 같이 이렇게 장기 투자해서 수십 배의 수익을 본 종목도 있지만, 그러니까 손실 조금 보고 손절을 친 종목도 있고, 예? 한 1년 보유했는데, 한 10% 수익 보고, 그냥, 비전이 없네, 이 기업은. 이럴 수도 있고, 한 50% 수익 보고, 1년 반 들고 있었는데, 한 50% 수익 보고, 이 경영진이 잘못하고 있네. 이러면서 또 팔고 했을 수도 있고, 1년 조금 넘게 들고 있었는데, 망해서 한 20 몇 프로 손해보고, 내가 종목 선택 잘못했다. 하고 팔고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100% 못을 받고 갈 수가 없다. 제가 그분 말씀대로 이제 반토막이 났고 반에 반토막이 났다. 반에 반토막이 났지 몰랐다 이거예요. 반대로 얘가 올랐어. 5배 올랐어. 더블이 올랐어. 따따블 올랐어. 근데 따따블 오를 거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냥 추이를 보는 게 계속해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팔 이유가 없다면 오르든 내리든 팔지 않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히려 떨어질 때는 기회나 삶을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를 때는 이게 고평가가 아닌지, 지금 얘네들 가치보다, 이 회사의 가치보다 뭔가 그 심리적인 수급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금 고평가에 주가가 진입한 건 아닌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르니까 그냥 무조건 좋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이번 최고점에서 못 팔고 이 대하락장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고점일 때도 무조건 좋다 침 질질 흘리면서 지금 수십억 수억 지금 수익 났다 좋아라 이라고 내가 있었으면 나도 이 대폭락장을 온몸으로 맞고 있었겠죠. 근데 그 수익 내가 팔아서 내 손에 딱 지기 전까지는 내 수익이 아니에요. 아직도 계속 실시간적으로 나는 내 수익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내가 이 회사를 마냥 좋게 볼 게 아니고 이 회사가 경영은 똑바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가의 어떤 가치를 이 회사가 지금 담고 있는지
현재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얘네들이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지금 주가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이제 적정 주가인지를 평가를 해서 지금 고평가다, 아니 개고평가다 이러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뭐 어쨌든 간에 그 팔았을 때 딱 그 수익이 이제 나의 수익인 거예요. 팔기 전까지는 내 수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가 오를 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내릴 때보다도 오를 때 더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주가 오르니까 더 기분 막 좋은 거야. 아직 뭐 팔지도 않았고 수익 실현도 아닌데 좋아가지고 야 오늘 막 내 소고기 사줄게, 마음껏 먹어, 소고기 뭐 쏘고 기분 좋아, 근데 주식 이만큼 올랐다 막 자랑질하고 돈 펑펑 쓰고 차 뽑고 차 할부로 쫙쫙 뽑고 막 할부로 막.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못 떨어져. 에이 다시 오르겠지. 더 떨어져. 그냥 오를 거야. 더 떨어져. 18야 되는데 이제는 막 이제 거의 뭐 손실인데, 손실 직전인데, 본전까지는 참아보자. 아직은 손실 아니니까. 더 떨어져. 손실이네.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온몸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또 본전 생각이 나는 거야. 옛날 본전이 얼마냐? 최고점이 자기 본전이라. 마음속 이 수익과 실제적인 수익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댓글 다신 이분 말처럼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 댓글에 그 멍청한 댓글에 다른 구독자분들하고 시청자분들이 영향을 받을까봐 제 말을 무조건 믿으세요라는 게 아니에요. 팩트와 제가 말할 때 팩트와 의견을 구분해서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내가 과거에 본인들이 과거에 이 대상승장 때 내가 어떻게 투자를 했고 지금 내가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내가 어떻게 무슨 잘못을 했나, 이런 것들을 좀 돌이켜 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같은 주주고 같이 지금 이 대하락장을 온몸으로 맞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과 제가 처한 상황이 다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왜? 저는 늘 미래에 대한 그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여유자금이 이만큼 있지만 지금도 바닥이라고 제가 말은 바닥이나 바닥 근처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몰빵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말대로 내가 100% 여기가 바닥이다 이러면 몰빵해야지. 몰빵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지만 지금이 바닥이고 바닥 근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게 3,000원 될 수 있다 이거야. 반토막 또 반토막 날 수 있고 3,000원에 또 반토막 1,5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100% 안 된다라고 못 받고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시간을 두고 이 여유 자금들을 계속해서 그런 평단 작업을 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뭐 3,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5,000원 올랐다가 다시 만원 갔다가 다시 또 6,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이 난리를 지겨도 저는 흔들리지 않고 평단 작업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유 자금이 있으니까. 왜? 그 변동성, 그 엄청난 변동성마저도 내가 예측하고 있었으니까. 예측이 아니라 그냥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거죠. 만일의 경우. 그래서 그분 댓글에 팩트와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 제가 이 28,000원 제가 여기에 딱 했는데 이때부터 주구장창 제가 사라 기우제 지금 하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때 사라고 추천했고 이때 뭐 딱히 팔라고는 안 했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방송을 하면서 팔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때 제가 영상을 그냥 마지막으로 올리고 이 이후로는 제가 올리지 않았어요. 그냥 개인 사정상. 그리고 이때 다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요 팩트를 아시고 얘기하셔라. 그리고 제가 월요일 영상에서도 제가 뭐 이번에 사모펀드 10% 가지고 있는 대주주 뭐 지분 팔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그 전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 작전에 뭐 서막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작전에 서막 같다는 말이 뭐예요? 내 의견이에요. 내 의견, 내 추측, 내 예측. 근데 그런 나의 이런 예측이 뭐의 근거가 뭐냐 이거. 근거는 뭐예요? 사실이어야 돼요. 사실, 팩트. 얘들이 10% 지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10%를 다 정리하지 않고
7%를 남겨놓고 3%를 집을 팔았다 이거예요. 3%를 남겨놓고 7%를 판 게 아니라 7%를 남겨놓고 3%를 팔았다. 이게 팩트예요. 그리고 판 이 타이밍도 완전 완전 지금 일단 현재까지는 바닥 중에 바닥 이 시점에서 이 지분을 정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Why? 그리고 이 3%를 팔므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들고 있는 이 7%에 악영향을 미칠 것인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7%를 남겨놓고 3%만 정리했다는 것이 또 팩트다 이거죠. 그리고 뭐 언론들도 이미 과거에 다 알고 있고 이미 다 노출된 악재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언론들이 다시 또 나불나불 거리고 있다. 이거 뭐 너희는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건 승인이 돼도 뭐 쓸모작이도 없는 쓰레기 이야기다. 이미 막 여기저기 다 저기들끼리도 이미 경쟁이 막 심해갖고 이렇다. 먹을 게 없다. 이런 기사를 쏟아낸다. 이 타이밍에. 이게 팩트란 얘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과 그런 걸 보고 제가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이 3%판 돈 가지고 작전 세력과 결탁하고 대주주들하고도 뭔가 물밑 교감을 한 다음에 얘네들이 주가를 뻥튀기 해서 나중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이 7%를 정리한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그냥 소설이에요. 제 추측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꼭 들으셔야 되고 어쨌든 그분의 댓글에 하여튼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사실이 아님을 일단은 제가 해명을 드립니다. 오늘 뭐 동부 하이텍을 또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재밌어요. 떨어지면 좋아요. 내가 장기 투자 목적을 할 그런 종목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수록 나의 수익은 극대화 된다는 의미예요. 나중에 아까 동부 하이텍처럼 내가 평단이 8,000원 몰빵했었어도 결과적으로는 돈을 벌었겠지. 그러니까 들고 있었으면. 근데 주가는 그는 어찌 될지 모르냐. 8,000원이 만원, 2만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산 뒤로 8,000원에서 3,000원 아니 2,000원, 1,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왜? 14년 연속 적자인데 1,000원까지 떨어진들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돈을 못 버는 기업인데 맞잖아요. 근데 어쨌든 내가 그렇게 평단 작업을 했고 평단을 8,000원에서 4,000원 안 찼기 때문에 8,000원이었으면은 8만원이면 10배를 먹는 건데 내가 4,000원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20배를 먹은 거예요. 10배와 20배는 여러분들 하늘과 땅 차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저는 조정을 줄 때 매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언제 팔 건데?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이 주가가 얼마까지 갈 거냐? 5만원 갈 거냐? 10만원 갈 거냐? 30만원 갈 거냐? 50만원 갈 거냐? 100만원 갈 거냐? 50만원에서 액면 분할해가지고 다시 또 10만원 시작해, 5대1 또 액면 분할해갖고 10만원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또 50만원 올라갔다가 카카오처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얼마 되면 팔 거야. 이렇게 하는 건 멍청한 거지, 이 시점에서. 그냥 이 회사를 계속 보는 거예요. 얘네들 어떻게 하는지,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는 어떻게 됐는지, 아바스틴은 어떻게 되는지, 휴미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최장암 신약은 또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나 정책적 그런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들을 계속해서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얘네들이 경영진이 부도덕한 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뻘짓거리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신뢰를 저버리기 전까지는 계속 믿고 가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지금 원래 영상을 오전에 몇 시간을 찍은 거 있잖아요. 우리 어린 아들놈이 자꾸 방에 들어와서 방해하면서 제가 인트로를 녹화했다가 껐다가 녹화했다가 껐다가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아들이 완전히 이제 안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영상을 몇 시간을 찍었는데 이제 녹화를 이제 끝내려고 딱 하니까 시작 버튼을 안 눌린 거예요. 시작 버튼을. 시작 버튼을 안 눌리고 몇 시간 동안 제가 혼자 나불나불 거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마음 다 잡고 다시 마음 잡고 뭐 담배도 한 대 좀 피고 좀 한숨 쉬다가 잠깐 아들도 약간 살짝 어린 아들도 원망했다가
그러고 마음 잡고 다시 오후에 지금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아, 정말 진짜 심적으로 힘들더라고요. 몇 시간째 한 거를 너무 어이없게 녹화 시작 버튼을 안 눌리고 혼자 몇 시간째, 몇 시간 동안 막 혼자 나불거렸던 그 자체도 너무 그렇고 허탈감도 들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삶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거지처럼 산다고 5년 뒤에도 거지처럼 살고 10년 뒤에도 거지처럼 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 거지 같은 그 현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이래도 내일 알 수가 없고 다음 달 알 수 없고 내년 알 수 없고 5년 뒤에 알 수 없고 내가 뭘 하느냐. 당연히 아무것도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광고 카피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당연히 오늘 내가 거지같이 살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연히 5년 뒤에도 거지같이 살고 있고 10년 뒤에도 거지같이 살고 있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뭔가를 하고 뭔가를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면은 5년 뒤 10년 뒤 더 거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더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예요.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인생을 알 수가 없으니까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재밌는 거라고요. 두렵기도 하지만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무지에서 오는 거잖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방이 깜깜해. 한 치 앞도 안 보이면 내가 이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뭐 똥이 있는지 뭐 괴물이 있는지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내가 정보가 없으니까 내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또 가만 생각해보면 재밌잖아. 짜릿하잖아요. 스릴 넘치고. 인생이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산 많아요. 부자예요. 아니 뭐 부자 기준이 좀 각기마다 다르겠지만 그런데도 이 유튜버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30분짜리 뭐 1시간짜리 40분짜리 50분짜리 이런 거 영상 하나 올리려면 제가 몇 시간을 녹화를 하고 몇 시간을 편집을 하고 몇 시간을 업로딩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 돈 많다. 나 벌만큼 벌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뭐 한다고 지금 이걸 하고 있겠냐 이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재밌으니까 나한테는 재밌으니까 틀리면 틀리는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재밌거든. 그리고 뭐 같이 또 힘들 때 서로 같이 또 뭐 힘이 되고 위로해주고 저를 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나한테 욕하는 사람도 만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만나고 나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만나고 나를 응원하는 사람도 만나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만나고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지 알았겠습니까? 제가? 지난달에 1년 전에 2년 전에 5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지 알았겠냐는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내가 유튜버를 할지 알았겠냐는 거예요. 인생은 알 수도 없다. 늘 오늘 같다 생각하시면 비전이 없잖아. 미래가 없잖아. 재미없잖아. 인생이. 매일매일 오늘 같다 생각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충분히 제가 돈이 있고 벌만큼 벌었고 누릴 거 다 누린다 하더라도 이대로 매일이 똑같다면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돈 많으면 재밌을 것 같죠? 아니에요. 예? 삶은 뭐 그냥 뭐 먹고 뭐 집 있고 차 타고 뭐 옷 입고 뭐 그런 거 상관없지. 하지만 그게 삶의 전부가 아니잖아. 예?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뭐 사업이 됐든 예? 애들 크는 뭐 교육이 됐든 예? 뭔가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 뭐 달라져야 되고 발전이 돼야 되고 근데 우리 애들 예를 들면은 애들이 무조건 발전합니까?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인생이다. 그 실패하고 좌절을 또 딛고 일어서는 그게 또 인생의 드라마 아닙니까? 그래서 더 희열이 크고 나중에 그 성공이 좌절과 실패를 딛고 그 성공했을 때의 그 성공은 더 값진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스토리를 다룰 때 이재용 회장, 삼성 이재용 회장 그냥 태어나니 이건희 아들이라 이 사람 성공 스토리는 없어요. 예? 이건희 회장은 있어요. 옛날에 정주영 회장도 세계 넣고 할 일은 많고 예? 자기가 이렇게 했었고
그런 성공 스토리가 있잖아. 멋있잖아요. 불가능을 막 진짜 불가능한 거를 얘는 이 사람은 가능하게 했고 그것이 곧 자기가 성공하게 된 그런 게 됐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성공 스토리를 공유합니다. 하지만 이재용 같이 어느 날 태어나니까 이건희 아들이라 이 사람은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성공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스티브 잡스가 어느 날 태어나니까 애플 무슨 뭐 아들이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없지. 위대하다 하지 않지. 그 사람도 완전 밑바닥부터 했기 때문에 성공 스토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가 더욱더 값진 겁니다. 우리 미래는 알 수 없어요. 너무 오늘, 내일, 다음 달 그런 우리 이 긴 인생에 너무 짧은 부분입니다. 아무튼 오늘 뭐 좀 분석보다는 좀 이제 해명하는 결과 투자하는 데 대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거에 대한 어떤 자세, 마음가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오늘도 좀 했네요. 오늘 뭐 주식 이게 프렉시스 바이오 파마가 왜냐면 분석할 게 없어요. 제가 계속 누누이 말하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을 때는 분석할 게 없어. 없는 걸 무슨 억지로 분석을 해요. 이럴 땐 그냥 우리가 할 것은 그냥 평단 작업. 저도 뭐 7,950원에 마지막에 매수했고 지금 7,360원이죠. 7,950원에 앞에 매수를 했고 7,320원에 또 매수를 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야, 너 7,950원에 매수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너 보수적으로 장기적으로 띄엄띄엄 한다며. 예? 맞는데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에 거의 지금 10%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이러면 사야 돼요. 근데 굉장히 저는 분할 매수를 촘촘하게 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여기서 7,320원에 더 떨어지고 다시 여기서 10% 떨어져갖고 6,500원이 돼도 그냥 매수하면 됩니다. 섣불리 이거를 7,300원이 3,000이 될 거다. 7,000이 지금 300원이 이 시점에서 이건 5만원이 될 거야. 3만원이 될 거야.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예측하고 거기가 목표가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주가에 그렇게 단정 짓고 100% 못 받고 가서는 안 된다. 아무튼 오늘 올해 마지막 영상인데 좀 주저리 좀 제 변명도 하고 제 핑계도 대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 좀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저는 한 말은 했다. 틀리면 틀렸다. 안 한 말은 안 했다. 이렇게 좀 솔직하게 하는 그런 좀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다른 유튜버들 보면 지가 틀려놓고도 있잖아요. 예? 만약에 틀린 부분도 있고, 맞춘 부분도 있으면, 맞춘 부분만 얘기해요. 틀린 부분은 절대 얘기 안 하고, 사과도 안 합니다. 인정도 안 하고. 지금 부동산 쪽에 연끌 오적이라는 사람들 중에 자기들 틀렸다는 거 인정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계속 지금 유튜버 방송하고 다 합니다. 아직도 댓글에서 그분들 연끌 오적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저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그래요. 틀리면 솔직하게 틀렸다 하고 사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 그렇게 방송을 안 할 거니까 이번에 댓글 다신 하군이라는 분도 좀 정확하게 영상을 최소한 도리가 제 영상을 1초도 안 빼고 다 보시고 나서 댓글을 정확하게 달아주시고 하셔야지 어영부영 내를 일부러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죠. 구독자도 많이 없으니까. 아무튼 그리고 지금 또 덧붙여서 테슬라 리비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테슬라도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테슬라 회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주가가 문제다 이거예요. 테슬라 좋은 기업이다. 하지만 주가가 너무너무 고평가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슬라 팔아라. 이거 폭락할 수밖에 없다. 제자리로 돌아간다. 테슬라 그게 얼마다? 70에서 $100다 이거야. $100 근처까지 왔잖아요.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6점 몇 달러로 마감했더라고. 사실상 뭐 일단은 맞춘 거예요. 상단 70달러에서 100달러에서 100달러 상단에 맞춘 거나 다름없는 거에서 여기서 다 안 떨어져도 이미 맞춘 거나 다름없는 거라. 근데 제가 이거 막 맞췄다 이렇게 안 하잖아 제가. 아 지금 얘기하는 게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그냥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 어쨌든 예? 어제까지 뭐 120 몇 달러인가 뭐 그랬는데 이때도 제가 아무 얘기 안 했잖아요. 계속 떨어져도 그래서 제가 테슬라는 회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주가가 문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테슬라 얘기고 뭐 물론 리비안도 지금 같이 전기차 섹터 전체 수요 감소가 예측된다 해가지고 같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테슬라 같이 떨어져도 테슬라는 훨씬 더 떨어지고 같이 올라도 리비안이 훨씬 더 많이 올라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테슬라는 잘 되고 있는 기업이고 리비안은 잘 될 기업이에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잘 될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나중에 우리가 지금 뭐 리비안이 지금 올해 목표가 25,000대 생산 딜리버리까지 하는 거예요. 25,000대. 지금 테슬라는 지금 공장 막 여기저기 막 글로벌적으로 막 공장을 여기저기 해가지고 뭐 몇 년도까지 뭐 200만 대 임원이 막 일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과연 이런 수요 감소나 이런 게 왔을 때 25,000대인 기업이 5만 대로 이렇게 두 배 늘리는 게 쉬울까요? 예? 100만 대 생산하던 기업이 200만 대 이렇게 올리는 게 쉬울까요? 주가는요, 웃긴 게 뭐냐면, 얘는 절대적이잖아. 같은 두 배라 해도 얘는 100만 대가 더 추가돼야 되고, 여기는 2만 5천 대가 추가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주가라는 놈은 기대에 기대. 미래에 대한 기대라고요. 그래서 주가라는 놈이 웃긴 겁니다. 당연히 시총도 다르죠. 얘는 뭐 4, 500조 정도 수준이고, 리비아는 지금 20조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얘가 500조 원, 리비안이 220조 원, 20조 원 먹은 간에 내 수익만 100% 오르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500조기 때문에 만약에 시총이 50조 올랐어. 하면 10% 오른 거잖아. 근데 우리는 만약에 20조만 올라도 100%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놈은 잘 될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슨 봉사활동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벌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뭐라 해다? 삼성전자에 있는 종목을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얘네들은 올라도 20%, 30%, 뭐 50% 이런 거야. 얘들은, 삼성전자는, 테슬라도 그런 거예요. 얘네들은 이미 몇 년 앞에 것까지 막 엄청나게 잘 될 거다 하는 그것이 이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선반영이 돼갖고 미친 듯이 주가가 올라갔고 400달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기대에 못 미치니까 조금이라도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주가는 퍽퍽 떨어지는 겁니다. 퍽퍽. 그 예상보다 조금 하회했는데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주식 시장 바닥이.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도 다사다난했지만 내년은 더 혹독할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금리는 제가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 뭐 그 폭이나 강도 속도는 좀 줄어들지언정 금리 인상 기조는 그대로 내년 말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 금리로 인상 기조로 인해서 그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 가지고 거시적 경제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내년에는 실물 경제에 대한, 우리가 아예 체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우리가 뭐 자영업을, 뭐 가게를 하시고 계시다, 뭐 가게, 이런 데서 체감이 돼요. 경기가 안 좋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당연히 실업률이 올라가고, 직장을 잃고, 부도 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개개인적으로 정부 믿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개인적으로 단단히 마음먹고 대비하셔야 되는 해가 내년이다. 올해는 오히려 작전의 서막처럼 내년의 서막이 올해였고 내년이 이제 본 게임이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다사다난했고 힘들었고 여러 가지로 부동산, 코인, 주식 뭐 전부 다 힘들었지만 어쨌든 올해 한 해도 이제 지나갔고 마무리들 잘 하시고 특히 요즘 한파 때문에 뭐 운전도 굉장히 위험한 지역도 많고 예 그리고 한파로 인해서 또 건강에 또 위험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어 돈이고 주식이고 무엇보다 다 제일 소중한 게 건강이라는 거는 뭐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알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는 거 당연히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그런 것처럼 당연한 거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 그 건강이 또 여러분들 가정 전체의 또 행복입니다. 예. 아무도 이 가정에 너무 뭐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고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10만 원 가고 20만 원 가도 가정에 누가 큰 병 없고 암 걸리고 이러면은 그게 뭔 소용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돈 없어도 좀 부족해도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해맑게 잘 크고 작은 거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아무튼 오늘 마지막 영상이라서 조금 두서없이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오전에 한번 그 분량을 완전 말아먹은 충격으로 좀 더 평소보다도 더 두서없이 얘기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연말연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족분들하고 즐거운 시간 잘 보내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투자를 했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던가 이런 것들을 나의 현재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미흡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면서 내년에도 우리 같이 또 주식시장에서 또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또 서로에게 또 힘이 되는 그런 또 202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또 부탁드리면서 올해 마지막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